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음자리 미술치료사 문주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색다른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색채심리와 사주도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사실은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한 7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사주를 조금 볼 줄은 압니다만 내담자분의 사주를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기복신앙과 관련된 샤머니즘이 그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민족적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혈액형을 가지고 그렇게 따지시더니 최근에는 MBTI가 거의 뭐 국민적 성격 분류 지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T냐 F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이제 일상화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색채심리에 관한 강의를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게 된 거예요. 사주와 색채심리랑도 관련이 있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색채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궁금해하시는 사주나 명리 이런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주 짧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색으로 태어났으며 내 사주를 보면 나는 어떤 색이 더 필요할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심리학, 철학 외에도 수많은 학문들은 서양으로부터 들어왔죠. 그리고 우리는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학문들을 쭉 공부하면서 배우고 자랐는데요. 인간이라는 이 유기체로 태어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다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철학에도 동양 철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듯이 이 우리가 가진 동양 문화권, 동양인의 집단 무의식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색채와 관련된 오행을 설명드리려면 이 음양오행이 뭔지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어요. 여러분 일월화수목금토 다 아시죠? 그러면 일과 월은 뭘까요? 음과 양, 해와 달. 여기서 음양을 뜻합니다. 이 음양 오행 사상의 원리는 5가지 성질을 기초로 해서 시간 속에 어떤 양의 성질을 가진 낮과 음의 성질을 가진 밤이 일종의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서로 간의 상대적이고 반대적인 성질을 지나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 수, 목, 금, 토가 바로 오행이 되겠어요. 우리가 한자어로 뜻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화는 불이고 수는 물이에요. 목은 나무고 금은 쇠, 토는 바로 흙입니다. 동양의 전통색은요, 오행의 이 5가지 기운과 관련된 오체, 오색, 오정색 또는 오방색이라고 불러요. 우리 한국 전통에서는 방위와 계절의 성질에 따라서 오방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일월은 잠시 접어두시고요. 화수, 목, 금, 토 가지고만 얘기를 해볼게요. 5개 남았죠. 목, 화, 토, 금, 수라고 하는데요. 왜 목부터 말을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계절로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순서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목, 화, 토, 금, 수가 훨씬 익숙합니다. 그러면 계절이 4개인데요. 왜 토가 가운데 들어있죠?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목, 화, 금, 수인데요. 이 토는 일종의 늦여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환절기라고도 이해하셔도 좋고요. 또는 장하라고 해서 한자어로는 늦은 여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화 토금수라고 순서대로 익숙하게 얘기를 하시면 좋은데요. 방향으로도 보면 목화 토금수는요, 동쪽, 남쪽, 그리고 토는 중앙이겠죠. 금수는 서쪽과 북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사주, 그러면 저는 뭐예요? 라고 이제 궁금하실 텐데, 휴대폰에 그 수많은 만세력 중에 아무거나 다운을 받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생년월일을 시간까지 아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네, 그래서 시간 아마 2시간 차이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주를 입력해서 다운을 받아보시면
네, 지금 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이건 그냥 제가 예시로 뽑아 보았습니다. 사주를 딱 보시면 8글자가 한자로 뭔가 되어 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나 이 한자 복잡해서 모르겠다. 정말 간단하게 요즘 앱은 좋아서 색이 다 뒤에 한자 밑에 바탕색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한자 전혀 모르고요. 사주 용어는 완전히 까막눈이에요 라고 하셔도 그 바탕에 있는 색깔만 보셔도 아, 내가 금이구나. 내가 물이구나. 내가 토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요. 목은 초록이고요. 화는 불, 빨강이죠. 토는 황토색 생각하시면 노랑이죠. 그리고 금은 그 새하얀 금을 생각해 보세요. 화이트죠. 물은 검은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은 검정이라는 걸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쵸? 이제 여러분이 내가 누구예요? 내가 어디 있어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자, 사주 8글자가 일단 앱에 떠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오른쪽에서부터 연, 월, 일, 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 팔자야 라는 말들이 있듯이 내 팔자야의 그 팔은 8글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 4개를 기둥이라고 하거든요. 사주라는 건 넉사자를 써서 4가지 기둥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해서 모두 2개 쌍으로 되어 있죠. 뭐 천간지지 이런 설명을 저는 그냥 다 빼고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도 글자가 4개가 쪼르륵 있지만 밑에도 짝이 되어서 쪼르륵 있죠. 자, 여러분은 누구냐? 나는 무슨 색이에요? 라고 하신다면 바로 여러분은 우측에서부터 3번째 일주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위에 있는 글자가 바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예요. 타고난 사주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아, 나는 태어나길 금으로 태어났구나. 나는 목으로 태어났구나. 나는 물이야, 불이야.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글자는 어떻게 해요? 라고 보실 텐데 지나치게 한 가지 색이 좀 많다? 그러면 사는 게 녹록하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휴대폰에 가지고 계신 그 만세령만으로도 아, 나는 이런 색이구나. 그럼 나는 이런 색이니까 내가 필요한 건 이거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이제 사주에선 용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본인이 불이에요. 그러면 빨간색 차, 빨간 옷 입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나머지 글자들의 배합입니다. 본인이 금인대에 비해서 주변에 너무 검정색이 많거나 붉은색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붉은색을 지니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좀 다른 것들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죠. 만약에 본인이 물이에요. 그런데 나만 일주만 물인 게 아니라 보니까 연주에도 얼주에도 막 물이 그득그득해요. 그러면 그런 분은 나는 물이니까 이제부터 물 갖고 다닐 거야. 나 검정 옷만 입을 거야. 그러면 더 안 좋죠. 왜냐하면 너무 기운이 세지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물을 극하는 황토색을 갖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제가 알아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오행에는 상생상극이라는 것이 있어요. 너무나 그런데 상식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너무 쉬워요. 물을 막는 건 뭐죠? 뚝이 막잖아요. 흙이 있어야 물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물을 극하는 거는 흙이에요. 그럼 그 흙을 극하는 건 뭘까요? 나무예요. 나무가 뿌리를 흙에다 받고 영양분을 다 쭉 빨아먹잖아요. 그래서 또 나무는 흙을 극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목극토라고 해요. 그럼 상식적으로 물은 무엇을 극하겠어요? 불을 끄잖아요. 그래서 수극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는 무엇을 극하죠? 쇠를 극하죠. 화만이 쇠를 녹일 수가 있죠. 대장장이들이 그 뜨거운 불에다가 탁 쇠를 넣어서 꽝꽝꽝꽝 때려서 녹여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쓸모있는 창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화, 극, 금이 되겠습니다. 금은 다시 너무 쉽죠, 여러분? 금은 도끼인데 도끼로 뭘 팍 치죠? 나무를 쳐내잖아요, 나무꾼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상생과 상극표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러면 내 사주에 어떤 것으로 나는 타고났으며 그 타고난과 비슷한 색깔들이 너무 없을 경우에는 똑같은 색을 지니고 다니시면 좋고요. 나 노랑 그러니까 즉 나는 흙으로 태어났는데 봤더니 흙이 3글자나 있네. 그럼 충분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생해주는 걸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색재 심리라는 것이 이 사주에서는 심리로 본다기보다는 오행설에 의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사주나 명리는 이미 이 유튜브 채널에도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설명도 너무 잘해주시고 또 연세도 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젊으신 선생님들도 너무 설명을 잘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굳이 채널에서 뭐 사주 얘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이 본인의 사주에서 색채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흥미로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